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늘 날씨 온도계를 보니까 37도네요. 예, 저희가 저 방배동 사무실 3층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여기는 뭐 에어컨 시설도 없고 김필원 대표께서 기증한 게 아니고 무료 사용하게 한 사무실입니다. 주권당 사무실도 되고 18대 대선 선거 예. 소승인단 사무실도 됩니다. 김필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리 더운데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더 짜증날 겁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계속 굳은 신념으로 계속 나가시면은 세상이 바뀔 겁니다. 자, 예. 자, 우리가 5천만이 각자 자기 기준대로 산다면은 뭐 개판이고 나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규약, 법이 있어야 그게 나라의 구성 요건입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이 있는데 5천만 국민이 법대로 살아라는 위법이냐 적법이냐 해서 법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다 모든 것이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이 법이고 법을 준수하고 법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그 다음에 정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130만 명을 양민을 죽였어요. 이건 헌법 위반이나 마찬가지고 역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 장교인데 박정희가 군사 내란을 일으켜갖고 장면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18년 5개월 동안 국정원을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입니다. 중앙정보부를 앞세워서 철권 통치를 했는데 박정희는 군사 내란범이지. 그 다음에 일제에 충성한 개새끼였지. 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박정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이도 헌법을 위반했어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한테 단호히 당신네들은 헌법 위반이고 내란범이다. 군사 쿠데타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7년 6월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때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노태우가 부정선거했다는 건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전혀 지나갔지만은 김영삼, 김대중 정권 정도는 투표소 수개표는 아니지만은 집중 개표소에서 손으로 개표했습니다. 맞죠? 예, 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부터는 전자개표기로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선관위가 주도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이 죽었어요. 노무현이 자살을 당했는지 어쨌든지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명박 때부터 이명박의 경선 부정이 2007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영수 선관위 공무원이었던 한영수 이제 노조위원장도 했던 분이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저희들이 8월 달에 경선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달에. 그때 단속을 하러 나가니까 민주당 옛날 당원들, 간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나라당 경선에 민주당이 저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 등을 두드리면서 왜 남우당 경선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이래 순진하니까 우리가 산다고 이러는 거.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죽습니다. 선생님이 구속되고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박근혜가 당선되면 선생님이 전부 다 비리가 드러나서 다 죽습니다. 이러는 거. 비리가 드러나 죽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면은 저는 굶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 명박 선생이 돼야 우리 대중 선생도 살고 나도 정치적인 직장이 마련돼야 내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가야들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영수 씨 말하는 대로
그런 깨끗한 정치인이 있다면 저 손가락 불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야의 그런 정치인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그 현장에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해서 국민경선입니다. 그 부분에 참여해서 조작을 하고 전 기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뭐 예, 박근혜 측을 그래, 만나러 박근혜 갔다면서요. 측에 저희들이 만나서 연락해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다, 경선 부정이다, 다시 해라 하려고 갔더니 박근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벽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높아서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은 벽이 높아서 소통이 안 되고 합리성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국민들 고생은 똑같다 하고 그때 그 세월을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광주에서도 듣고, 광주에는 어떤 사람한테 들었냐면은 굉장히 민주화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자기 아이가 뭐 검찰 쪽에서 오랫동안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정보를 아니니나 국정원 정보를 아니니나 모두 여당 야당의 경선이나 대선 그런 부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말하기를 이상득이라는 오랫동안 그 정치적인 여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 서울시장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오랫동안 간부로 있고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 잘하고 경제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서울시장까지 해서 대통령을 도전해도 될 것이다 하니까 하는 소리가, 한나라당은 박근혜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경선에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라. 네가 돈을 수천억,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3천억을 준비해주면은 내가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을 매수를 하겠다. 그 매수 대상자는 바로 동교동계다. 동교동계는 1971년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때 굉장히 박정희하고 대선 마지막 대선에서 싸워가지고 91만 표로 졌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에 김대중이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부터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어디까지 다 해서 그 조직이 계속 살아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유지한 그 조직 사람들이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를 떨어뜨리고 이명박을 당선시킨 주역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동교동계나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측이나 어느 인간들도 저희들한테 한마디 부정적인 답변이나 허위사실이다가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선 부정도 분명히 선거 무효, 경선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걸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즉 말해서 이명박은 불법 가짜, 위법한, 그러니까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대통령이 위법하면 바로 뭐가지 날아갑니다. 바로 징역 가야 되는데 위법한 이명박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명박 광우병 파동, 천안함 침몰, 그것을 북한 수용으로 돌리거나, 그 다음에 방산 비리, 그리고 4대강,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이명박이 국고를 털어먹은 것이 189조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2012년 4월 13일,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임차 서버 22대를 동원해가지고 데이터 바꿔치기 해서 가짜 국회의원 53명이나 만들고, 2012년 12월 19일 날은 2등짜리 박근혜를 1등으로 만드는 임차 서버 29대를 들여다놓고 박근혜 51.6%를 선거 하루 전에 입력해가지고 박근혜를 2등짜리 1등으로 만들어서 4년 4개월 동안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를 하게 만들었는데도 이것을 법적 조치를 한영수 대표나 김필원 대표가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거 선거인 자격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넣는데 대부분이 재판을 안 해버려요.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만 내리면 대한민국이 법치가 회복됩니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이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재판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재판은 권력 핵심, 대통령 권력은 대거입니다. 권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권력 핵심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대법원 전심제 1심으로 재판이 끝나는 재판입니다. 특별 재판입니다.
이는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생방송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생방송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 18대 대선이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면은 세상이 바뀌느냐? 18대 대선에 나간 그 증거가 전부 탄핵 증거로마저 둘러싸였습니다. 재판장이 자기가 판단을 이래 할 거냐 저래 할 거냐 하는 재량권 제로입니다. 그 탄핵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은 선거 무효입니다 하고 똥똥똥 치도록 증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방망이를 치면은 대법원이 지금 동안 자기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거부하고 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수사해라 했습니다. 수사 거부를 했습니다.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법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건 뭡니까? 법 절차에 의해서 범법자들 전부 붙들려 오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하고 이래 됩니다. 굉장히 검단입니다. 촛불보다 위력이 뭐 수만 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되면서 국민들은 아주 평화롭게 지내면서 착착착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를 전다 구가합니다. 문재인이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까? 박근혜를 따르는 것이 정의입니까? 패거리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체제로서, 헌법 체제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이 대한민국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방송이 있을 때 기회가 있으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왜 불가능한지. 그래서 간단하게 국민들 고생 안 시키고 빨리 민주화되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마다하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정치권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순수한 국민들이 당을 만들어서 이제 이미 이제 새누리무리들 자한당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이 무효로 되면은 자한당은 완전 사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개가천선하지 않으면은 자한당 꼴이 납니다. 1년 아니면 2년 후에 자한당 꼴이 납니다. 자한당 꼴이 나버려야 이 나라가 순수한 세력이 나와서 민중이 나와서 국민이 새로운 정권을 나라를 만들면은 이 나라는 그야말로 자치권이 있는 자치국가가 됩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18대 대선 선거 소송인단이 법대로 해서 모든 조치를 다 했어요. 대법원의 선거 소송을 필두로 해서 박근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타 검찰에다가 박근혜 선거 내란, 이명박 박근혜를 선거 내란으로 고소했고, 그 다음에 19대 대선도 ARS 부정선거 전에 헌법 65조 가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헌법 65조항은 아니거든요. 진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것이 헌법 65조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탄핵해서 헌재가 최종 결정을 했고, 그 결과 5구 대선이 결정돼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측도 ARS 컴퓨터가 작동하는 ARS 단말기로 56.5%를 조작해가지고 불법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다. 우리는 이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져가지고 말하는 시민단체인데, 온갖 법을 다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해도 대법원이 판결을 안 해버리니까 현재까지 계속 이끌어져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용되지 않고 불법 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SNS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각자 하면서 생활정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한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위법정당이다. 위법정당이라는 것은 부정선거를 묵인한 사람들이나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법자들이라고 5천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 나가는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권당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뭡니까? 국민이 알날이 계란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순수한 국민들이 실천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하고, 과거에 정치하신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은 좀 쉬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 정치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이 최고의 권력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위법을 한 사람들이라고 명백하게 입증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대통령 행세를 했다. 이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작업 차원에서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주권당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주권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눌렀어. 종료.